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월 아저씨가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BJ 파월 아저씨의 매파 이야기. 일단 어제 자이언트 스텝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어제 파월 아저씨는 성명서를 말할 때와 기자회견을 말할 때 온도 차이를 조금 극심하게 나타나면서 증시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일단 왼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슬금슬금 이렇게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다가 성명서를 말할 때 주가가 쭉 올라갔죠. 지금이니라고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자회견에서는 또 다른 온도를 나타내면서 쭉 빠져서 나스닥이 무려 3.3%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렇다면 성명 때는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봤더니 일단 성명서를 말할 때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르면은 12월에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빅스텝으로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당연히 환호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증시가 이렇게 급등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요? 인상 중단 얘기는 매우 섣부르다 이렇게 확 바뀐 태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인상 속도는 이제는 0.75는 그만하고 0.5, 0.25 이렇게 올릴 수는 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예상했을 때 아마도 이제 연준에서는 4.5 아니면 좀 많아봐야 4.75 이 정도 오르고 말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지난번에 JP모건인가요? 골드만삭스인가요? 거기서 예상했던 것처럼 5.0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가능성에 증시가 폭삭 주저앉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려도 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직도 노동시장이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승 이거를 버틸 수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인플레가 확실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멈출 이유가 없다는 거겠죠. 고로 앞으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강했던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이제 결국은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는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중에 0.25씩 세 번을 올리더라도 지금 생각하면은 자이언트 스텝 하나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야 이제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더 이상 오르기는 쉽지 않고 설사 오르더라도 한두 번 오르고 말겠지 라는 낙관적 시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하락이 있기는 조금은 어렵다고 볼 수 있고 다만 그 이후에 주가 하락이 있다면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그거죠. 경기 침체 이 부분이나 아니면 새로운 전쟁 이 부분만 조심을 하면서 일단은 12월까지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전쟁, 이걸 봐야겠죠. 일단 경기 침체는 온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전쟁 관련 이야기를 보자면은 어제 나타났던 이란이 사우디를 침공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일단 이란에서는 공식적으로 근거 없는 추정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이 같은 경고에 우려하고 있으며 이란이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확실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조금은 엄포를 놨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하나의 해프닝이 아닐까 싶은데 조금 조용히 22년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러시아 우크라 이쪽에서도 조금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나라는 솔직히 먼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운 나라가 맨날 난리네요. 북한이 오늘 아침에 또 발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그러다 보니 어제 오늘 방산주가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지금 투자자분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나 봅니다. 다만 오늘 발사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총 3발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장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로 날렸겠죠. 그런데 그 전에 폭발을 하면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단거리라고 하니까 동해상에 떨어졌겠죠. 그런데 미사일이 그냥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겠죠. 북한의 미사일 가격이 대략적으로 공개가 되었는데 어제 하루에 발사한 비용만 무려 1,000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먹기 위해서 코로나 이전에 중국에서 수입했던 1년치 쌀값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김정은은 무엇을 하는 건지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위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김정은이 로또로 당첨됐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김정은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건지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는 와중에 협상도 진행되면서 조금은 평화로운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다행인 것은 러시아 곡물 수출 협정이 재개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며칠 전 러시아가 곡물 수출 협정 안 할래 라고 하면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이게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흑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곡물 수출 협정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가 먹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밀 선물 가격이 6%나 급락했으며 그 전에 급등했던 사료 관련주 그 다음에 음식료 관련주 그런 기업들이 오늘은 조금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실적 발표 기업 두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카카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카카오의 실적이 멈추기 시작을 했다는 소식. 올해 3분기 매출이 1.8조 원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5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 증가했으나 그런데 영업이익이 11%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은 대표적인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 꺾였으니 주가가 좋을 리가 없겠죠. 오늘 4%나 하락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조금 더 디테일해보자면 플랫폼 매출은 27% 증가, 톡비즈는 15% 증가를 했는데 하지만 콘텐츠는 마이너스 9%, 게임이 무려 마이너스 36%로 확실히 콘텐츠와 게임 여기에 매출이 크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화재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하고 보상도 검토하겠다 이러한 계획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이브를 보도록 할까요? 자, 하이브의 3분기 실적은 BTS가 없는 하이브는 하이브일까 하라브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3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은 4,455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06억으로 매출은 30%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7.6%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랑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하이브에서는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매출액은 30%나 늘었으며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신인 데뷔를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 비용과 오프라인 공연의 원가가 반영되어서 약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다는 소리겠죠. 이거는 오히려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이브는 BTS가 이제 군대를 가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23년 초에는 자기 주식 매입과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이브 오늘은 2%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하락은 큰 하락은 아니겠죠. 앞으로도 쭉쭉 성장을 할 수 있을지 BTS가 없이도 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수능이 코앞이라는 소식입니다. 수능 날에는 증시 개장 시간이 1시간 밀리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증시는 9시부터 3시 반이 아니라 10시부터 4시 30분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능은 11월 17일 한 2주 정도 남았죠. 혹시나 수험생을 주변에 둔 기리분들이 계시다면 저 기리씨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고 공부 열심히 안 하면은 저처럼 된다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골프 접어요. 골프웨어 안 사요. 코로나 때 골프 붐이 불면서 골프웨어도 같이 급성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또 빠르게 그 인기가 사라지고 있고 날씨가 또 추워지니 사람들이 떠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션 업계에서도 적자 폭이 큰 곳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걱정도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상위 브랜드는 큰 타격이 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최상위 브랜드를 입는 사람들은 거의 원래 골프를 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접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 MZ세대의 비중이 높았던 중저가 브랜드가 흔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카스텔바작, 톨비스트 이런 기업을 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외에도 경기 침체 걱정에 애초에 옷이 잘 안 팔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의류 관련주 주가가 처참하죠.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유행은 어그부츠. 과거에 유행했던 어그부츠, 그러니까 미안하다 사랑하다 그 드라마라고 볼 수 있겠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그부츠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유행은 역시 돌고 도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그를 수입 그리고 판매하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올해 어그 브랜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1%나 늘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돌아다니면 어그를 파는 곳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집에 옛날에 신었던 어그부츠가 있다면 올해는 한번 신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위메이드에 투자를 했을까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자, 그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록체인 쪽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대표는 직접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장기적 파트너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으며 또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도 다른 많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NFT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88조에 인수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위메이드에도 투자를 하는 걸 봤을 때 게임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래에 있을 블록체인 그리고 메타버스 이쪽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작년에는 NFT 이제 메타버스 이거 사기하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올 미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미리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들 중에서 진짜 좋은 기업들을 선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나저나 이제 메타버스나 그런 기업들이 오르려면은 일단은 금리 상승이 멈춰야 되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안전하게 최소한 내년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운 사업이 어둡다. 코로나 수혜를 확실히 받았던 해운 산업이 이제는 먹구름밖에 없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해운사인 머스크가 향후 수요 둔화를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해운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은 당황스러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해운 관련주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이라고 볼 수 있어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 당연히 힘들 거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앞으로 머스크는 향후 글로벌 컨테이너 수요 성장률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수요가 이만큼 줄어들면 당연히 실적은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입니다. 이 소식은 기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 7% 이자 주는 카뱅 실수령은 4만원.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보도록 할게요. 저도 얼마 전에 7%짜리 카뱅 적금이 나왔다길래 확실히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네. 그 정도면 매력있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받는 돈을 봤더니 이거 꼼수 아냐 이러한 평가가 조금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26주 적금인데 이 적금의 특징은 처음에는 1만원 그리고 다음 주에는 2만원 다음 주에는 3만원 그리고 26주째는 26만원 이렇게 넣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26주면은 1년도 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개월밖에 안 돼서 연 7%이기 때문에 그 괴리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조금 넣고 나중에는 많이 넣기 때문에 온전히 이자를 누릴 수 있는 거는 처음에 넣은 1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자가 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계산해보면 원금 대비 수익률은 1.23%밖에 나오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야 어차피 이거 하느니 K뱅크를 해가지고 6개월짜리 만기 적금을 넣으면은 2.04%다 이게 더 낫지 않겠냐 라는 평가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두 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는 처음에는 돈이 크게 안 들어가고 거의 마지막에 3분의 1을 넣는 조금은 특이한 적금 방식인데 그런데 K뱅크 같은 경우에는 6개월짜리 만기 적금이니까 매달 똑같이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단순히 7%라는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로 실수령은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새 마스크 냄새 맡지 마세요. 처음에 마스크를 꺼내면 뭔가 다른 냄새가 살짝 나죠. 그런데 연구 결과 여기서 메탄올, 아세토나이트릴,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이 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몸에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 일단 꺼내고 1시간 정도는 어디 걸어놨다가 쓰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최소한 안 된다면은 한 1분 정도는 팡팡팡 털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소식이 오늘 많이 뜨거웠죠.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생명 5억 달러 상환 불발. 솔직히 처음 보면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또 안 좋은 일인갑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제2의 레고랜드가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슨 일이 생겼나 봤더니 진짜 말 그대로 흥국생명보험이 글로벌 시장에서 발행했던 채권을 조기 상환하는 데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내 금융기관이 외화채권 조기 상환에 실패한 사례는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나저나 그냥 상환이 아니라 조기 상환이라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근데 조기 상환이라는 건 그냥 먼저 갚는 거잖아. 근데 이거 뭐 먼저 안 갚는다고 큰 문제가 있나? 라는 질문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거는 그냥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채권은 금융기관들이 자본 확충을 위해서 발행해왔던 채권인데요. 그런데 이 채권은 만기가 30년짜리라서 그냥 연구채랑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채권은 5년마다 새로 채권을 발행해 기존 채권을 조기 상환하는 그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30년짜리긴 하지만 매 5년마다 이렇게 채권을 또다시 바꿨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질적 만기는 그냥 5년짜리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겠죠. 물론 조기 상환이 의무는 아니지만 그런데 투자자는 5년짜리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흥국생명이 이렇게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한다면 투자자의 신뢰를 깰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또 이것 때문에 다른 채권 시장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제2의 레고랜드 사태라고 불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흥국생명은 이런 상황이 처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년에 조기 상환이 예정된 보험사는 하나생명과 KDB생명보험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보험사도 상환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크로니님들 이제 이해가셨죠? 조기 상환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때까지 투자자와의 약속은 항상 5년마다 조기 상환을 했는데 그거를 실패하니까 그러한 걱정이 여기저기로 퍼져나가면서 또 경색이 될 수 있으니까 제2의 레고랜드 사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로켓 이번 주말 또 떨어진다. 중국의 로켓 잔해가 또 대기권으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아주 민폐가 이런 민폐가 없죠. 무게가 20톤이 넘는 로켓 추진체가 이번 주말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걱정이 나오고 있으며, 물론 대부분은 타버릴 수 있지만 커다란 부품이나 일부는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사실상 러시아, 캐나다 이런 위쪽 지방 그쪽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증시는 빨강빨강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